제 영상의 주제는 제가 고릅니다. 감사하게도 김영준 기자님은 제게 100%의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주제거리가 생기면 저만의 시각으로 다시 다루어 보는 것을 추천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타니의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한 주제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 생각은 기자님이 드디어 내게 사약을 내리시는구나. 이건 어떻게 해도 살아나오기 힘들겠구나 였습니다. 제가 잘한다면 욕을 조금만 먹을 것이고 잘 못한다면 욕을 많이 먹겠죠. 어차피 욕먹을 거 찰지게 욕먹어 보겠습니다. WWE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타니는 2023년 12월 9일까지 전에 없는 오점 없는 선역 캐릭터였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미담뿐인 그런 선수였고 제가 WBC에서 본 모습도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빛 그 자체였습니다. 외모, 실력, 인성까지 모든 게 완벽했고 돈은 그저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9일 그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인기 구단이자 가장 많은 안티를 보유한 다저스에 합류했고 그 뒤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 그리고 팬들의 반응을 보면 마치 스타워즈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가 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 무결한 오타니보다는 본격적으로 우승을 향한 강렬한 욕망을 드러내면서 우승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자세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오타니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7억 달러의 계약, 그리고 충격적인 디퍼 내용,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더 놀라운 세부 조항들이 발표되면서 그럴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야구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타는 스타입니다. 한번 잘 해볼 테니까 살살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타니는 다저스에 입단하고 싶은 열망과 우승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에 남는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이번 기회에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세부 계약 내용들을 보면 토론토나 샌프란시스코는 어차피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발표된 옵트아웃 조건은 토론토와 매치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든 팀에게 같은 제안을 했고 같은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슈어저를 텍사스로 보내고 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팀은 나의 팀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저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코엔이 구단 운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오타니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이런 계약을 받아들였을 리 없고 에드워드 로저스와 샤파이로 역시도 구단 컨트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인 만큼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세부 조항을 받아들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오타니는 영리하고 똑똑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네, 오타니는 아무런 규칙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오는 영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타니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타니가 그저 빚뿐인 그런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타니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구단, 다른 선수,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타니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오타니를 쉴드 치시는 분들도 한 발씩 물러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번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의 의견이 다를 뿐이니까요. 모두의 의견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모두의 의견과 생각이 같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타니를 향한 비난이 비단 이번 오타니의 계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100%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가 너무 엄청난 아이콘이기에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쌓여왔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그 화살이 모두 오타니를 향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 양키스가 악의 제국이라는 것은 예전 이야기일 뿐이고 휴스턴이 공공의 적이라는 것도 이제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베이스볼 레퍼런스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가장 미움받는 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다저스는 8개 주에서 미움받는 양키스, 7개 주에서 미움받는 휴스턴보다 많은 9개 주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레디 프리먼이 다저스에 입단할 때 너무나 강하게 입을 털고 애틀란타를 악역으로 만들고 다저스로 갔지만 후에 프레디 프리먼 역시도 자신의 계약 중 37%를 디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은 애틀란타도 할 수 있는 오퍼를 다 했지만 그냥 프리먼이 다저스에 가고 싶어서 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그냥 다저스에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으면 되는 것을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필요한 미움을 산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저스 팬분들, 잠시만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저스가 시켜서 프리먼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저스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프리먼을 영입한 것도 아니지만 다저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시선들, 그 시선이 더 커지고 추가되는데 도움을 준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타니의 디퍼 내용이 발표된 뒤 제프 파사는 오타니의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고 이 포스트는 어느 정도 다저스와 오타니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프 파사는 2019년 애틀란타가 아지 알비스와 7년 3,500만 달러의 계약을 하자 최악의 계약이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타니가 원했던 계약이고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는 파산에게 몇몇 야구 팬들은 알비스가 원했었고 문제가 없었던 알비스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존 헤이먼은 오타니의 다저스 행이 야구를 위해서 꼭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고 했고 켄 로젠탈 역시도 스몰 마켓 팀들은 모르는 빅 마켓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오타니와 다저스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둘 모두 디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팬들은 구단과 선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언론의 태도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존 헤이먼은 자신의 기사에 오타니가 토론토가 아닌 LA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He has to leave too 라는 문장을 추가하면서 모든 캐나다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 캐나다 팬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캐나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기자들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팬들로 하여금 더 많은 분노를 오타니에게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야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같이 보는 팬들은 이미 여러 번 다른 스포츠에서 반지 원정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고 르브론이나 톰 브레디처럼 페이컷을 앞장서서 했던 선수들은 리그의 공공의 적이 되고는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브론과 톰 브레디는 욕망인데 오타니는 희생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지 부조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톰 브레디는 타노스라는 별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르브론 제임스 역시 릅무국, 릅주행과 같은 별명들을 받아들이고 쫄리면 덤비시던가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이런 비난과 조롱을 견디고 우승을 계속하면서 결국 고트가 되거나 고트 반열에 오르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한가운데 오타니가 있었고 본인이 내린 결정에 이러한 일들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팬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메이저리그로서는 이런 상황들이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오타니는 계속해서 일주일 가까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 다저스와 계약한 후 48시간 동안 판매된 유니폼의 수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한 뒤 첫 48시간 동안 판 유니폼을 넘어서면서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북미 기준 입단 후 첫 48시간 동안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선수로는 오타니가 1위, 메시가 2위, 호날두가 3위, 4위가 저스틴 필스, 5위가 하퍼입니다. 4위 저스틴 필스라는 함정 카드가 있기는 하지만 북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메시와 호날두를 이긴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역시 하퍼의 위험입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타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것은 분명 영리하고 똑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디퍼에 대한 세부 조항과 구단주와 프리드먼이 다저스에서 나가거나 구단을 매각할 시 옵트아웃 조건이 발동한다는 조항이 발표된 뒤 오타니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는데요. MLB 더 쇼, 쇼GM, 르헤이, 르쇼헤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왠지 익숙한 그런 별명들일 것입니다. 사실 옵트아웃 조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저스에서는 사장을 교체하거나 구단을 매각할 시 오타니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타니가 르브론 못지않게 구단 운영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측이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점 하나 없는 순백색의 오타니보다는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있고 계속해서 여러 분야의 유명인들에게 언급되는 오타니가 더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나 비난은 깔끔하게 실력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바로 르브론과 톰 브레디가 증명했습니다. 오타니 역시도 우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저스에서 깔끔하게 우승을 하고 월드시리즈 MVP도 타고 그리고 사이언까지 탄다면 공공의 적이었던 톰 브레디가 결국 고트가 된 것처럼 오타니의 이번 계약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타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저스에서 오타니가 우승도 하고 더 잘해서 팬과 안티 모두 더 커져 궁극적으로는 메이저리그라는 파이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2024년 메이저리그 개막일이 어서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오늘은 살살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